나는 참 딜레마야. 이런 애들을 보면서 이게 그럼 여러 번 도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근데 이 심화를 해봤을 때도 이제 반응이 두 가지일 거야. 개념만 보고 심화가 풀려. 이제 만약에 중학교 과정에서 심화가 안 돼. 그럼 고등학교 가가지고 심화를 풀라고 해봤자 절대 안 풀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건 생기냐면은 어렵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기 시작해. 그렇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찍 한다기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애는 이미 사인을 보냈다고. 심화 선행은 항상 토론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떤 분은 심화는 건너뛰고 진도를 여러 번 돌려서 고일 과정을 최대한 많이 끝내놓으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행보다는 현행에 집중하면서 심화를 좀 더 깊이 있는 게 더 수학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 말이 너무 달라서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학을 잘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될지 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 일단은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야. 이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저 방법으로도 효과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방법에서 이제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방법에서 효과를 봤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야. 반복을 해가지고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제 심화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재학교라던가 잘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심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해. 그러니까 이제 심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3학년이야. 중3 심화를 풀어봤는데 이게 풀려. 중3 심화가 만약에 돼.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갖다가 개념만 보고 심화가 풀려. 근데 이제 만약에 중학교 과정에서 심화가 안 돼. 심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어. 그럼 고등학교 가가지고 심화를 풀라고 해봤자 절대 안 풀려. 그러니까 심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실력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최대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KMO 영재학교 이런 걸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올라가긴 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느 과정을 만나더라도 심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그냥 개념이나 뭐 유형 정도에서만 계속 이제 반복을 해보면은 심화 문제를 풀 만한 그런 힘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뭐 수능 같은 걸 봤을 때 아주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잘 풀 거야.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여러 바퀴를 돌더라도 이해 못하는 애들은 또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맞는 학생들이 있고 안 맞는 학생들이 있는 거야. 쌤의 얘기를 들으면은 어쨌든 심화를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치. 근데 이제 심화를 해봤을 때도 이제 반응이 두 가지일 거야. 이거 할만하다. 너무 어려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운동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수학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심화가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심화를 하면 제일 좋은 건데, 심화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강제로 이제 떠먹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마다 다른 건데 심화가 안 되는 학생은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 심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심화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건 생기냐면은 어렵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 그게 약간 무뎌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수학을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 그거 아니야?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 감상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 알겠어. 난이도도 이제 뭐 어려워. 딱 문제를 봤을 때, 저거보다 이렇게 쉬운 것도 알겠어. 근데 문제는 안 풀려. 이제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어려운 건 알겠어. 그리고 이게 저것보다 좀 쉬운 건 알겠어. 근데 그 쉬운 게 안 풀려. 자기가 하는 거랑 이제 보는 것도 이제 많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걸 한다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걸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걸 푸는 거를 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킬러 문제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겠지. 그지? 그리고 뭐 따라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지. 근데 그거를 갖다 비싼 거 던져줬을 때 푸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강의를 듣고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 풀리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그러니까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풀어. 그치.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는 푸는 거지.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제 똑같은 유형은 별로 없어. 그러면 어쨌든 반복을 해도 그럼 효과는 별로 없겠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힌트를 준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뭐 3월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랑 이제 EBSS 낸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런 힌트는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해.
그러면 일반고를 가서 명문대 목표를 할 때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고 영재고를 목표를 했을 때는 선행을 언제까지 하면 좋고 이걸 얘기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선행을 도는 아이들 보면은 분명히 선행을 돌았어.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걸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다시 또 선행을 나갈 때 몇 바퀴 돈 거거든? 근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대. 고1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대수 이렇게 돌았단 말이야. 다시 대수를 딱 하려고 했더니만은 내용이 생각이 안 난대. 나는 참 딜레마야. 이런 애들을 보면서 이게 그럼 여러 번 도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여러 번 돌리는 이유가 뭐겠어? 다음 번 돌 때는 개념 정리를 안 하고 좀 이제 문제를 풀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개념부터 다시 해야겠대. 완전 리셋이 되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많이 선행을 도는 것도 이게 받아들이는 애들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안 되는 애들은 또 안 돼. 이게 적당히 선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심지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중학교 시험 잘 못 보는 애들이냐? 그런 애들도 아니야. 거의 전교권 애들이야. 중학교 전교권 애들인데도 내용을 모르겠대. 다시 보면은. 근데 이 케이스가 지금 대치동 아이들 얘기하는 거야? 대치동은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아까 말했잖아. 대치동엔 집단 자체가 공부에 관심 있어서 이렇게 온 애들이고 거기 대치동을 조금만 벗어났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분명히 이제 뭐 애들이 이제 한 바퀴 돌 때 이런 생각으로 돈 거야. 일단 한 번 보고 나면은 다음에 보면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봤는데 한 번 보고 났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거면은 그동안에 그냥 그 앞에 거 뭐 대수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공통수학원을 반복했으면 그게 더 낫던 거지. 굳이 이렇게 멀리 선행을 안 가고.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공통수학까지 빨리 빼놓고 또 여러 번 반복하자 이런 분도 있더라고.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해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이 방법이 안 맞구나.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애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좋지. 엄마 나 이거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야 좀 더 해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얘한테 이게 안 맞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딱 애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애는 이미 사인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습관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이면 자꾸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보통 그걸 알았을 때 시점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야.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갈 때 보니까는 막상 가니까 공통수학 업무부터 안 돼 있어 또. 그러니까 영재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테스트를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안 돼 있는 거야. 잘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빠른 선행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 맞춰가지고 되는 애들이만 당연히 하면 좋아. 이론상으로 되게 좋고. 근데 그게 실제로 애들을 가르쳐 보면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아까 쌤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선행을 그래서 언제부터 하면 좋다라고 반학기 정도 앞. 몇 학년 때 정도면 선행을 조금 고1 과정을 나가려고 해봐라 라고 했었잖아. 중학교 3학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고1 과정 끝내라고 했지. 학생들 되게 많이 가르쳐본 선생님들도 그 선행을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우 많이 했을 것 같아. 왜 너 어디까지 선행했어?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막 자기 미적분까지 다 했대. 근데 미적분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 앞에 대수도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케이스야.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도 그렇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대치동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잖아. 그렇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걔네는 그렇게 빨리 나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지. 그 안에서도 안 되는 애들은 또 안 돼. 그거를 사실은 이제 대치동이 잘 되려면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지. 해가지고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못 따라가는 애들은 알아서 자를 거야. 자를 거나 애가 퇴연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겠지. 근데 이제 잘 되는 애들이 어쨌든 끝까지 잘 되는 거는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홍보가 되는 거고. 선행학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와 예외 케이스. 대치동에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고등수학을 배운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KMO나 영재고에서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있나?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그 시험을 잘 봐야지 뭐 입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일찍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구나 다 그 일찍 시작하면은 KMO에서 입상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잘 못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일찍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좋은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애들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 어쨌든 일찍 시작하면 우리 애가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다들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찍 한다기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지. 잘하는 애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성적은 애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잘 가르쳐가지고 입상을 시킨 게 아니라 입상할 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입상하는 거라고. 그러면 잘하는 애는 나중에 시켰어도 걔는 이미 대례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그 얘기야. 누군가 옆에서 얘는 정말 잘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도전하는 거랑 엄마가 우리 애 일찍 한번 시작해볼까 이건 다른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이 애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조금 이제 객관화가 된다 이런 얘기야. 학원을 아까 3, 4학년 때 보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저학년 때 엄마가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엄마 해줄 만한 거? 수학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얘기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잖아. 뭐 창의 사고력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사고력 문제집을 얘한테 풀린다고요. 그런 거 풀리는 건 도움이 된다고 봐. 했을 때 이제 뭐 애가 좋아하면은 하는데 막 애가 막 너무 싫어해 막. 그럼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럼 아예 안 시켜도 되는 거야, 애가 싫어하면? 싫어하는데 그 뭐하러 해. 시간 낭비지. 가배, 보영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과 수학이 아니더라도 교과 외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 학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내면 좋다고 봐? 교과 수학을 3, 4학년 때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해서 나쁜 건 없어. 해서 나쁜 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뭘 하는 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인 거냐, 이런 걸 이제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느리게 공통 수학 하면서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몇 살인데? 중학교 2학년. 얘들이 와가지고서 딱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시작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런데도 이제 영재학교 가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 나름 이제 중학교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고. 근데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는 그런 건 이제 또 감수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거고. 일찍 했으면 일찍 한 만큼 이제 놀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간적인 이제 여유는 있는 거지. 이게 좋냐 저게 좋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애들이 뭘 아냐. 애들은 어렸을 때 모르니까는 사실 그거를 학부모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재학교에 있다 보면은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애 어른이라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애가 뭐 하냐라고 하는데 진짜 그 애를 봤을 때 그냥 애 같잖아? 그럼 사실 잘하기는 좀 쉬운 건 아니지. 어린 나이부터 잘하기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름 성숙한 게 있으니까는 따라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럼 어렸을 때도 자기 판단에 내가 이거를 좋아하니까는 난 영재고를 준비하겠어 이러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보면 꿈 그런 거 하면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럼 과학자 뭐 되려면 이제 뭐 영재학교 가면 좋다고 그런 소리 들으니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영재고 합격을 위한 필수 과정인 KMO 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찾고 계시나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오르지 않은 성적에 답답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